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은 먼저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여의도 사람들에서 두 번째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의도 사람들은 주식 관련 카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제도권 출신, 실전 투자 대회 우승 출신 등 여러 명의 리딩자가 무료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무료로 투자 조언이라든가 또 포트폴리오 추천, 무료 종목 추천, 주식 시황 등의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보면 이렇게 이제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하고 있네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방에 입장하셔서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이제 전문가들이 쭉 있잖아요. 본인 성향과 맞는 분을 선택을 하시고 공지사항에 있는 참여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료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임상 발표, 희망인가 실망인가, 시장 철저한 차별 장세.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이제 본격적인 조정 돌입인가? 두 번째, 주도주로 압축, 철저한 차별화 장세. 세 번째, 레키로나주 임상 공개 D-2일.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갈 길은 간다. 시장 오늘 오전에 출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하면서 장중에는 코스피 지수 3266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 역시 조금 밀리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3100선이 또 좀 무너지고 이런 상황도 나왔잖아요. 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가리면서 약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구도로 나오면서 1.13% 하락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이죠. 코스피도 상승 종목이 166개 종목에 불과합니다.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1113개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완전히 종목별로 봐서는 조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이 이제 코스피가 특히 나스닥처럼 된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끌어당겨도 지수는 안정적으로 가는데 시장 내면적으로 종목군들은 또 완전히 차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구도가 서서히 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상인데 오늘 모습이 전형적으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스타일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한번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요. 지수 시장 측면에서의 조정은 언제든지 1월달에 우리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요. 물론 이 조정 폭이 얼만큼 나올 것인지, 또 조정의 기간이 얼만큼 길어질 것인지 짧아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수 측면에서 코스피는 약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수가 폭락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코스닥은 또 쉴 만큼 쉬기 때문에 또 반등은 나오겠죠. 이러면서 어떤 큰 흐름의 순환 구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다시 또 7천억의 매도 우위잖아요. 기관 투자가들을 너무 할 정도로 3조 7천억의 매도 우위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4조 4,700억입니다.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 나오는데, 특히 기관 투자가들 금융 투자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많이 팔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대요. 첫 번째,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현재 자금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다가 올해를 맞아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팔아가지고 현금이 생긴 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팔면서 현금을 마련하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 그럼 이 현금을 가지고 주식 안 하고 빠져나갈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현금을 가지고 무엇을 살 것인가? 이제는 종목을 집중해서 사겠다는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딱 나오잖아요. 주도주 맥락군들 몇 개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상태로 지금 결국은 기관 투자가들도 종목을 집중적으로 간다. 결국 이렇게 되면 좀 차별화가 되는 것이죠. 외국인들도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 주도를 패시브 자금보다는 액티브 자금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만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이 점점점 압축되면서 차별화되면서 진짜 주도주들만 시세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나가면서 이제 주변 종목군들은 수만하면서 따라가는 그 정도의 역할로서 확연하게 좀 구분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내려봅니다.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헬스케어,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삼성 SDI, LG전자, 기아차 뭐 이래서 다 팔아요. 매도 우위 쪽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반면에 보시면 카카오와 LG화학, NC소프트, 네이버 이런 쪽은 또 산단 말이죠. 그죠? 상대적으로 조금 쉬었잖아요. 물론 LG화학 빼고 나머지 쪽은 상대적으로 좀 쉬었던 인터넷 플랫폼 쪽이잖아요. 결국은 얘들이 많이 쉬었기 때문에 들어온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큰 아웃라인의 주도주 맥락군들은 제가 항상 강조를 말씀을 드렸듯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강력한 대장 주식들만 오르는 이러한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좋은 모습이죠. 셀트리온이 양봉이 아니라서 좀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시겠지만 첫 번째,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봉의 모습이긴 하지만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좋은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외국인 전체적으로 613억 정도 매도지만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공매도는 계속적인 감소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장중에 외국인들이 셀트리온 오락가락 했습니다. 막판에 파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주가는 그렇게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술적인 차트를 보더라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헬스케어는 모양이 상당히 좋죠. 다시 또 이제 앞에 신고가를 뚫기 바로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외국인들 719억 매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서 강력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장중에도 외국인들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가 줄이다가 뭐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외국인들 팔긴 했지만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마지막 종가를 형성했다는 것은 좋은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헬스케어가 먼저 또 신고가로 넘어가기 이제 위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제약은 한번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나 끝난 거 아니라고 보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바닥을 다시 잘 짜는 과정으로 접근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장중에 오히려 마지막에 가서 외국인 매도가 확 줄어드는 모습이잖아요. 제약도 조금 뒤처지긴 하지만 따라갈 것이다. 이런 측면이고 이제는 헬스케어가 조금 더 탄력적이다. 그리고 결국은 셀트리온이 나중에는 가장 강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뭐 여전히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언제든지 조정이 나오겠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미국 시장도 추세적인 모습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을 지난 12월 동향이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보도 자료로 나왔는데요. 12월 달 전체적으로 주식은 외국인들이 좀 팔았죠. 2조 6천억 팔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차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약 24조 4천억을 팔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역대로 봤을 땐 세 번째로 많이 팔았다. 그래서 작년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올해도 많이 판다가 아니고 이만큼 판 만큼 다시 올해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거꾸로 해석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고 국가별로 국적별로 보더라도 아일랜드, 프랑스, 스웨덴, 영국,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이렇잖아요. 얘들이 전부 뭐냐면은 바로 액티브 자금들입니다. 액티브 자금들이기 때문에 종목 중심으로만 갑니다. 지수 별로 관심 없어요. 예, 이런 자금들이고 여전히 매도를 하는 미국계 자금 이런 부분들이 역시 패시브 자금이고 금액도 가장 크죠. 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약 비중이 41.5%니까요. 미국계 자금들은 소위 말하는 패시브 자금들이고 롱텀 길게 보는 자금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미국계 자금들은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잘 안 들어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아직 미국 시장이 지금 좋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올해 중에 이제 1분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서히 지날수록 이제 미국 자금들이 우리 시장으로 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그 전초전이 지난 11월 달에 이미 한번 나왔잖아요. 미국계 자금들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초록색의 코스피 시가총액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회색은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지분율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쭉 떨어져 가지고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지금처럼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따라 맞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과 주가 시가총액의 관계는 벌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회색이 올라가 주면서 결국은 지분율이 높아진다. 그 이야기는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역시 중요한 것은 이익이죠. 주식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 시장의 EPS가 앞으로 12개월 전망치가 전 세계보다도 상당히 높은 숫자잖아요. 이만큼이나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력은 있다는 측면이고 퍼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듯이 저퍼 상태라는 것도 분명히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워낙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 쪽에서도 팔 사람들은 팔고 이러면서 현금을 모으면서 집중 전략으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응을 좀 잘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예탁금도 지금 현재 69조잖아요. 69조인데 과거에 봤을 때 2009년에 주식형 펀드 최고치 금액이 86조였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아직은 충분히 예탁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주도주 맥락군들은 이 5개라고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말씀을 드리길래 제 예상은 올 1년을 나중에 지나놓고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쪽과 제약 바이오 쪽의 수익률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충분히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측면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역시 셀트리온 그룹주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접근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이 핵심 대장 주식들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순환을 돌고 또 같이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수가 빠지니까 겁난다. 따라서 셀트리온 팔아버리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셀트리온 답답해서 못 간다. 이래서 팔아버리고 올라가는 쪽으로 따라붙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잘못하면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의 형태가 돼버리면은 지수 올라가도 돈 못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타이밍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좀 예민하게 쓰는 전략이 올 1년 내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2020년 추정치 실적들이 나오는데요. 4분기 추정이 나오니까요. 제약업계 우리나라 국내 1등으로 올랐습니다. 작년까지 유한양행이 1등이었다는 것이죠. 1등이었는데 역전이 되면서 셀트리온이 원래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는 1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 임상 결과 발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표 스케줄이 쭉 나와 있는데 오후 6시쯤에 발표를 하고, 발표하는 사람은 이분이 이제 임상에 진행에 들어갔던 병원 중 한 곳이잖아요. 주제는 이렇게 나와 있고, 1월 중에 미국의 FDA와 그 다음에 유럽의 EMA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에 놓여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오늘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지금 허가 심사 막바지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이 백신과 치료제, 특히 치료제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요 단계라는 것이죠. 즉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지난주까지 예비 심사가 끝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가 1월 22일이잖아요. 그러면 1월 마지막 주에 가서 최종 허가를 내고 2월 달부터는 바로 치료제를 투입을 하겠다. 이런 이제 스케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수요일 날 임상 발표 이미 거의 통과가 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물론 너무 낙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또한 식약처에서 말한 자료들을 보면은 일단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체 치료제를 투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레키로나주잖아요. 투여를 하게 되면은 중화 항체가 생기게 되고, 이 중화 항체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이러한 과정을 이제 식약처에서도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중화 항체 치료제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뭐 레키로나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고, 이제 일부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이제 중증으로는 안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중증으로 가기 전에 경증과 중등증에서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지금 레키로나주가 침투 자체를 못하게 하면서 중등증 같은 경우는 일단 제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면서 이미 들어와 있는 몇 개의 바이러스는 제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중등증까지 특화되는 약이 바로
레키로나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경증과 중등증 이런 개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 이야기가 조금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미국의 지금 렘데시비르나 이런 쪽이 미국 시장에서는 100만 원으로 팝니다. 그건 왜냐면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미국도 자기 나라기 때문에 싸게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수출했을 때는 얼마인지 공개가 안 되지만 그 가격보다 비쌀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도 국내에는 40만 원 원가에 나가겠지만 수출할 때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당연히 나간다는 개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개발을 하는데 사실 정부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렘데시비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는 단가를 낮춰서 제공을 한다. 공익 개념이다. 이런 측면에서 간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것이 성공이 되면 2월 또 3월쯤 돼서 이제 유럽으로 또 이 레키로나주가 수출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또 완전히 달라진다는 측면이고, 단가 측면에서는 원스톱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낮출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도 바로 셀트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레키로나주나 진단키트를 제외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플러스를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측면이고, 올해는 어쨌든 추정은 1조 8천억인데 어쨌든 이것은 뭐 당연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셀트리온 사실 이 34만원 선에서 제가 미리 이 선을 그어드렸습니다. 이 가격대 오기 전에 이 부분에서 제가 미리 그어드리면서 이 가격이 오면 사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을 때 제가 미리 이 라인을 그어드렸잖아요. 비슷하게 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약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을 때 제가 미리 이 라인을 그어드렸습니다. 이만큼 내려올 줄 모르겠지만 기다려보자. 결국 다 왔잖아요. 타이밍들이. 따라서 이 타이밍 쪽에서 우리가 다시 또 추가적인 매수 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고요. 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당연히 크게 이것저것 딴 것 자꾸 보고 이러지 마시고 꾸준한 관점에서 갈 길은 간다.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인 보유의 전략으로 나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